반갑습니다. 다이어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이 뱅이 온다든지 또 누래진다든지 식물한테 나타나는 이런 원인 모를 증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약도 치고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항상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약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살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일반 농약방에 가서 농약을 준비를 하면 이렇게 보면 지금 시커멓게 잎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건 뿌리에 지금 뱅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노래지는 것도 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마르면서 줄기까지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들,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집에서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약을 구해 가지고 하려면 농약방에 가서 하면 용량들이 너무 커요. 일반 가정용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독성도 있는 데다가 용량들이 다 크니까 사가지고 약치고 이렇게 하면 남으면 이걸 농약도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구입을 하려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번호, 이름, 주소 이렇게 다 기재를 하고 가지고 오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주로 보면 하원에 이런 데 가서 파는 거는 보면 분무기에 이렇게 떼 가지고 친환경, 저독성 이래 가지고 조금 희석을 많이 시킨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약효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방약도 좋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식물들을 미리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면 균이 이렇게 들어와더라도 저항성을 가진다는 거죠. 즉 사람도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가 와도 뭐 몸살이 와도 쉽게 그냥 조금만 하고 넘어가는 데에 반해서 약한 분들은 그냥 감기 잠깐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균들이 있더라도 싸워서 이겨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보시면 미원, 베킹소다, 그 다음에 설탕, 요런 걸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베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요 보면 지금 내가 알갱이를 보시라고 이렇게 부어 놨는데, 베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균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충도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씻을 때도 많이 쓰고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용량을 잘 맞춰야 돼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용량이 오버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제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일 껍질, 굴 껍질인데 요걸 굴 껍질을 말릴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바로 넣어 가지고 여기에는 베킹소다 한 티스푼 딱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삭아 놓은 거, 그 다음에 요런 상태로 이제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융화가 돼 가지고 약간 발효가 돼야 효과가 극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사용을 하시면 서로 이렇게 융화가 되지 못하고 발효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일 그 이상 이제 일주일에서 이렇게 놔두고 사용을 하시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조금씩 희석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굴껍질을 가지고 만든 거고, 요거는 맥주 이제 먹고 남은 거, 일부러 맥주를 사서 할 필요는 없고 맥주 먹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버리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식초.
식초에 사용을 한 거고, 요거는 맥주에는 지금 노란 설탕이 들어가 있어. 노란 설탕. 식초에는 지금 미원이 들어가 있고, 요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을 하면 돼요. 물 줄 때 물만 주시지 마시고 요것들을 같이 희석을 해서 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약도 같은 약을 계속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주면 약도 내성이 생겨갖고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종의 영양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소다나 이런 거 가지고 다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가지고 계속 똑같이 돌렸으면 약효가 많이 떨어지니까 한 서너 가지를 만들어 놨다가 2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서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식물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물만 한 번씩 주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같이 해서 주면 식물들이 뿌리가 튼튼하면 잎도 튼튼해요. 아무리 잎이 싱싱하고 좋아도 뿌리가 안 좋으면 그냥 고사돼 죽죠. 그러니까 뿌리에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는 미원, 그 다음에 베킹소다, 그 다음에 설탕. 흰 설탕은 안 돼요. 흰 설탕은 정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노란 설탕이나 까만 설탕이 좋습니다. 베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벌레부터 균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쓰기가 힘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햄미 식초에 달걀 껍질 넣어갖고 하는 난각칼슘제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런 부분을 이제 중간중간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줘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거는 이미 정상이 심해져서 재생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고 새로 새순이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잎이 튼튼해진다는 거.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미연에 조금씩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이런 것들을 물 줄 때 같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우리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 많이 먹죠. 비타민, 오메가3부터 시작을 해서 오만 거 다 먹잖아요. 칼슘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 아주 다양하게 많이 먹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접는 것들, 홍삼, 흑염소, 양파즙, 마늘즙, 흑마늘, 개사면서 몸에 좋은 거 상당히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먹다가 보면 이걸 꾸준히 먹어갖고 다 먹으면 다행인데, 이걸 또 제대로 다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에 서랍에 보면 비타민이나 혈액순환제 요런 것들 몇 개씩 다 굴려당겨요. 이거 보시면 지금 비타민인데 제가 이게 서랍에 뒤져보니까 유통기간이 6년이나 지났어요. 6년이나. 근데 이게 서랍에 지금 굴려다니고 있고 이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삼이랑 흑염소인데 이거 날짜를 보니까 기본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보면 날짜 지난 거를 사람이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1년씩이나 지났는데. 요 보시면 요거는 2003년 1월, 흑염소는 2003년 4월, 유통기간이 거의 1년이 지난 거예요. 요거를 그냥 먹기에는 찝찝하고, 버릴라니 아깝고, 요래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그냥 굴러다녀. 김치 냉장고나, 이런 데 굴러다니는데, 요거 버리지 마시고, 요거 식물한테 주면, 왔다죠. 최고죠, 최고. 사람한테 좋은 건데, 식물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요거를 방금 이제 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영양제잖아요. 사람한테도 좋은. 비타민이 들어가면 식물이 뿌리도 강해지고, 잎도
윤기가 나요. 윤기가 아주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다가 같이 한 알씩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돼요. 그리고 미연이랑 온가들 해도 되고, 베킹소다, 뭐 그 다음에 설탕, 어디에도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는 하나씩 같이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타민을 덩어리째 그냥 넣으면 이게 녹는데 한 이틀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 부숴서 넣는 게 좋은데, 이게 딱딱하니까 이렇게 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툭툭 치면 파편이 튀어 가지고 온 사방으로 다 튀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숴 가지고 넣는데 이렇게 두드리지 마시고 그릇이나 뭐 돌, 이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하면 다 잘 부서져요. 그리고 잘 부순 거를 같이 요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평소의 식물보다 훨씬 더 윤기도 나고 건강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좋은 거면 식물한테도 다 좋아요.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통기간이 지났고 또 사람이 먹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는데,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집집마다 다 보면 냉장고나 서랍 속에 비타민이나 요런 접는 거 다 굴러다니는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식물한테 같이 희석시켜 갖고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식물들이 좋아합니다. 아주 건강해지고 파릇파릇하면서 생기가 돕니다. 요렇게 비타민이 보면 덩어리가 커가지고 딱딱해요. 근데 이거를 물에 바로 넣으면, 제가 한번 넣어갖고 해보니까 보통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녹는 데까지는 한 3일 걸리고, 이게 풀어져가지고 가루가 남아있는 게 한 이틀 정도, 이게 완전히 가루까지 다 안 보일 정도로 녹으려면 거의 한 3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넣지 마시고 돌이나 그릇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잘 부서져요. 대신에 이 사기 그릇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다 보면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돌로 가지고 한번 살 문지르면 잘 부서져요. 이렇게 가루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싹 긁어 가지고 물에 넣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사람한테도 좋지만은 식물한테도 비타민이 들어가면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에는 좀 찝찝한 것들, 그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 요런데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자, 요렇게 한 거를 제가 일단 그 소주 한 잔인데 지금 컵에 한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2리터 분무기 통이에요. 여기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먼저 잎에 한번 쫙 뿌려주고, 남으면 그걸 뿌리 쪽에 한번 싹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식초, 또 옆에 거는 과일, 요런 거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식물들이 사람에게 좋은 거는 당연히 식물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균도 잡아주고 충도 잡아줘요. 벌레들도 안 끓고 요렇게 잎에 먼저 한번 싹 칠해주고, 남으면 뿌리에 흙에 이렇게 쫙 뿌려주면 식물들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기존에 시커멓게 된 부분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병이 온 아이는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거는 살릴 수는 없지만, 요 아이는 죽지만 뿌리가 튼튼해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 새촉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부분은 어차피 죽은 부분이지만 살아있는 부분에서 새촉들이 나오면서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내시경이 생기니까. 그래서 약을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고 좋아할 겁니다. 건강하고 상태가 좋아야 꽃도 많이 피고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미리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꽃이 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쉽게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식물이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꽃도 예쁘게 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